안녕하십니까? S&P 경영자문의 이문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비과세 감액배당에 대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비과세 감액배당, 줄여서 감액배당이라 부르겠습니다. 감액배당은 2011년 상법 개정 당시부터 있었던 제도입니다. 기존의 자본준비금은 자본전입과 결손보전에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법 제461조의 2 준비금의 감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자본준비금은 자본전입과 결손보전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액도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461조의 1을 보겠습니다.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준비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의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준비금은 자본전입과 결손보전뿐만 아니라 감액도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그 근거로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입금불산입 8호를 보면 자본준비금의 감액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상법 제461조 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입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비과세 규정이 있고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3을 보면 상법 제461조 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배당 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주주에게 배당되는 재원은 사실상 주주가 낸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이므로 해당 배당금을 입금 불산입 대상 및 배당소득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관련 규정을 근거로 인하여 자본준비금을 감액하는 배당에는 세금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등장하는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아셔야 하는데, 자본준비금은 자본거래에서 생긴 이익을 적립함으로써 생기는데, 대표적인 자본준비금은 주식발행 초과금입니다. 예를 들면 액면가 만원, 시가 10만원인 회사에 한 주 10만원을 시가로 정자하면 액면가에 해당되는 만원은 자본금에 들어가고 액면가를 초과한 9만원은 주식발행 초과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익준비금이 만들어지는 것은 매 결산기의 이익배당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여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본금이 1억 원인 회사에서 5천만원을 배당하게 되면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을 적립하여 이익준비금에 적립합니다. 자본금의 50%까지 적립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익준비금이 5천만원이 될 때까지 적립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으로 세금 없이 배당을 하는 것이 비과세 감액배당의 원리입니다. 이제 상법 제461조의 규정을 통해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의 간단한 예시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을 수 있는 비과세 배당 금액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땡땡 산업인데요. 자본금 2억. 그래서 자본금의 1.5배는 3억이 되겠죠. 주식발행 초과금이 5억. 이익준비금이 1억입니다. 주식발행 초과금과 이익준비금의 합이 6억이고 자본금의 1.5배가 3억입니다. 그래서 주식발행 초과금과 이익준비금의 합인 6억에서 자본금의 1.5배인 3억을 뺀 3억이 비과세 배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세법 18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를 다시 보면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중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받는 경우에 입금 불산입 및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는 어떻게 구분을 하여 자본준비금만으로 배당을 할까요? 즉 감액배당을 실행했으나 이익준비금이 아닌 자본준비금에서만 감액을 해야만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세법 예규가 있습니다.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세법 예규에는 상법 제461조 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입금 불산입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감액 시 자본준비금으로 감액할 것인가 이익준비금으로 감액할 것인가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총에서 자본준비금으로 감액하겠다는 결의를 하면 배당 시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현금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이 많을 경우 자녀에게 비과세로 온전하게 넘겨주는 좋은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감액 배당에 비과세 요건만 갖춘다면 세금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관가해서는 안 될 주요 예시를 들어 감액 배당의 과세 리스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 회사에 주식 액면가가 10,000원, 시가가 100,000원인 경우 부모가 자녀의 회사에 시가로 20억 원을 투자합니다. 발생한 18억 원의 주식 발행 초과금, 즉 자본준비금이 비과세 감액 배당 요건에 해당되어 배당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감액 배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 리스크가 없느냐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완전포괄주의인데요. 완전포괄주의는 형식 등에 관계없이 재산의 직간접 무상 이전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증여세법상에는 증여에 대해서는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버지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과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 감액 배당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자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과세 리스크를 없애서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기업마다 조건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절세 전략도 달라야 합니다. 반드시 사전 검토를 통해 과세 리스크를 확인한 후에 실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비과세 감액 배당 조건이 되는 기업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해당되는 기업이 있다면 매우 좋은 법인 잉여금 출구 방법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실행 전 사전 검토입니다. 이 점에 유의하셔서 경험 많은 전문가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하며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S&P 경영자문의 임문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